올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필수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동산 신규 정책을 요약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의무사항부터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오늘까지가 마지막 기회였을 듯한 눈처럼 내리는 꽃잎을 만끽하고 오셨나요? 저도 차 안에서 팔랑거리는 꽃잎을 맞이하자니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 연출되더군요. 사무실 또는 집에 계셔서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휴대폰 및 사진기 챙겨서 몸을 일으켜 진짜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잠깐 보시던 영상은 마저 보시고 가주세요. 저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화풀이를 제가 조금 과하게 했었죠. 저도 모르게 그만. 재미있게 생각하시며 봐주신 분도 계셨지만 그 반대인 분도 계셔서 영상을 찍을 때 생각하며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까 어제 하루 동안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결론은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려고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이 쪽지나 댓글 달았던 것을 신경 썼나요? 제가 인기인도 아니고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편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드릴 여력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2편 의무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주택을 먼저 취득하셨을 때부터 의무사항이 시작되는데요. 취득하셨을 때는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신청하시면 돼요. 실거주가 아닌 임대하실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첫 번째는 지역 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세무서 및 주택이 소속된 물건지에 시군구청 둘 다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에 해당되겠어요. 차이점이 표로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들은 제약 요건이 많지 않은 대신에 세금적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큰 대신에 의무사항으로 주어지는 사항들이 좀 많은 편이죠.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정해져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유 시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때 재산세는 분기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하셨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만 주택을 임대하셔야 할 의무기간 10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셔야 해요. 이 최초 신고를 안 하시면 몇 년을 임대하셔도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신고를 해주세요. 당연히 새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임차인 변경 및 임대가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2차에는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점점점 증가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처분 시에는 임대하셨던 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를 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할 목적인 허가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의도의 표현인 등록 말소 신고의 의무도 있어요. 이 또한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첫 번째로 의무 임대기간 중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하시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하나의 주택 임대사업자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주택을 등록하셨다고 해서 한 번만 부과되는 과태료가 아니고요. 임대주택당 하나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 팔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 팔면 또 3천만 원의 과태료, 개당의 과태료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론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계약서 작성 시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겠지만 의무사항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새로운 계약이거나 임대 시세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1년에 5% 이내로만 임대 조건 증액이 가능해요. 이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증액 시에는 감면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 및 면제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1원이라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생각하지 못하게 사소한 계산의 실수로 빌미를 주면 안 되겠죠? 아까 처분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처럼 주택 임대를 유지하시기로 한 의무기간도 지켜주셔야 해요. 개정 전에는 단기로 4년, 장기로 8년 등록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10년 또는 15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가중하고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한다는 점은 쉽지 않으신 선택이실 수 있으니 절세의 혜택과 의무를 올바른 판단으로 저울질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부기등기 의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 다 개정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의 깊게 봐주세요.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얼마나 무서운 의무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규정부터 알아볼게요.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보증금의 5%, 7%, 10%예요. 기간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 한도이고요. 서울 원룸 전세를 예를 들자면 제가 중개하는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원룸 전세 시세는 평균 2억 정도 하는데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세 2억에 5%라면 1천만 원이겠네요. 만약 이 의무를 선의로 몰랐다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만 최대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10%니까요.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여러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의무사항에 대해 잘 모르셨다고요? 사정을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당시에는 분명히 이런 의무사항에 조항이 없었지만 말이에요.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투표에
득표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임차인의 돈인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득표를 위해서, 아니,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에게 큰 금액을 부담시킬 수는 없죠. 보증보험의 가입 부담도 상대적 강자인 임대인이 75%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임대인에게 2년 전세 계약 기간인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보증보험료로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즘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뭘 그렇게 임대인 분들께서 인상 쓰고 계세요? 그러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정책이 이런 거예요. 돈은 임대인이 내는 거고 생색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는 거고. 제가 또 정신을 잃었네요. 빨리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